오늘은 스웨덴 구인 광고를 통해서 스웨덴 기업들이 어떤 인재상들을 원하는지, 또 어떤 자질들을 선호하고 찾고 있는지를 다른 회사가 낸 구인 광고를 가지고 스웨덴 사회를 관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계통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회사는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자질을 중요시하고 어떤 자격 요건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찾는 당신은 팀의 한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이 회사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팀을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이 뜻은 강하다, 세다 이런 의미, 즉 우리 회사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강하고 센 이 팀의 한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 팀의 한 일부가 되고 싶은 사람을 뽑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찾는 사람은 한 개인으로서 존재가 뛰어나서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실력을 갖춘 뛰어난 한 개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잘 굴러가는 강한 강점들이 많은 팀들이 이미 우리 회사에는 존재하고 있다. 즉 우리가 찾는 사람은 팀을 더 크게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기존의 팀에 있던 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팀원을 보충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찾는 사람은 이 팀의 한 일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 성품,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글간의 의미는 이 회사가 찾고 있는 직원, 인재상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고 개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풀고 같이, 물론 빨리 나가지는 않지만 천천히 협동하는 능력, 자기 의견을 좀 숙일 수도 있고 목표를 위해서 자기 의견을 가끔은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모나지 않게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팀, 우리 회사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팀은 생동감, 삶의 활력이 높고 아주 높은 강력한 템포가 있다. 즉 그럼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주어진 업무가 아주 재미있고 매일매일 자신의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주어지는 곳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면으로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을 수도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업무 내용들이 지루하다거나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 매 초마다 모든 발생 가능한 일들이 생긴다. 템포가 빠르고 스트레스가 높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또 이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질은 셈 능력, 숫자 능력, 더하기 뺄셈 이런 것들이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 암산 능력도 뛰어나고, 또 더불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 가게 특유의 또 사용하는 계산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기들을 현금을 받고 카드 결제를 하고 또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계산기 내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 지불 내용을 또 고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계산기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무조건적으로 중심에 있어야 되고 고객의 만족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객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을 때 당신을 만남으로써, 당신의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아, 내가 여기에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즉각 줄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가 아주 높은 그런 직원, 그런 인재를 뽑는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회사가 찾는 인재는 누구, 어떤 타입인가, 어떤 능력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팀 내에서 세운 목표, 매출액을 성취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 업무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세일즈를 아주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세일즈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아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매진하는 그런 열정이 끓어오르는 사람을 원한다. 왜 사람들 중에는 여러 종류 타입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세운 목표를 향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 하나하나를 이뤄내는데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 세일즈에 불타오르는 흥미와 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 문장에 운전면허 소지증은 필수이다. 사람과 일하는 것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 사람 상대하는 것, 사람 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적극적이고 아주 사교적이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사람 대하는 것을 아는 사람, 사람과 부딪혀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즉각 알아채고 또 그것을 빨리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치 빠르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더불어 느끼는 에너지를 즐기는 사람.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아마 이전에 주변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 직원들로 인해 문제를 겪었던 곳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공들을 공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 2개, 3개, 4개, 5개를 동시에 막 던지면서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잘 받아내는 사람, 즉 수많은 성격이 다른 업무들을 동시에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음 문장과 또 연결이 되는데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사람, 많은 공들을 공기 중에 던져서 떨어뜨리지 않고 잘 받아내는 사람.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업무 성격이 다른 일들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능력은 그렇게 많은 다른 성격의 업무들을 동시에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는 반면에 사소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짧은 주어진 업무 시간 동안 성격이 다른 많은 일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낸다면 어느 것 하나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대강대강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원하는 사람은 동시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반면 또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사람, 즉 슈퍼맨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참 요구하는 것이 강도가 세다고 저는 봅니다. 점점 이 구인 광고를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회사가 참 스트레스도 많은 곳이겠고 사람으로 부대끼면서 감정 노동 강도도 높을 수가 있고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 디테일 이런 분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나오는 조건이 한 번 더 세일즈에 불타는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유사 분야, 과거 세일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특별히 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 이런 유사 직업 분야의 경험이나 교육 등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람을 뽑을 때 더 눈여겨보는 것은 당신의 인간성, 사람 됨됨이, 어떤 개인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라고 써있네요. 당신이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인간 친화력이 좋은가,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뼛속부터 핏속까지 사람과 어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팀원, 팀 스피릿, 팀의 가치를 아주 높이 두는 곳인데 당신이 이 팀 일원으로서 팀 전체 가치를 계속해서 높일 자질과 의지, 의향이 있는 사람인가를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한 자질로 보고 이것을 염두에 두겠다. 근데 또 약간 또 어폐가 있는 게 중간중간에 우리는 과거 직업 경험이나 교육 등은 중요하지 않고 인간성을 더 중요시 본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맨 마지막 문장에 서비스나 유사 세일즈 경험은 그래도 점수를 더 받고 보너스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겠다. 그러니까 참 헷갈리는 해석이 되네요. 교육이나 과거 직업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마지막에 광고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호한다. 우리가 원하는 단 하나 서류,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화물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거 하나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구인 광고를 보고 뽑아낼 수 있는 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첫째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 사람과 부대끼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불타오르는 세일즈에 대한 느낌이나 열정, 흥미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경험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더 중요시 보는 것은 인간성, 성격, 당신이 얼마나 우리 팀원들과 화합할 수 있고 이 그룹 안에서 녹아날 수 있는, 그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류 전형에서 꼭 서류상으로 당신이 제출해야 될 것은 화물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다. 그 다음 구인 광고는 한 회사의 사무 관리직, 그러니까 관리자를 뽑는 광고입니다. 스웨덴 말로 하면 chef. 자, 이 회사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훌륭하게 리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하 직원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 팀원들을 잘 끌어내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멋진 리더십과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찾는 당신은 성숙한 인간성, 심성이 좋은 사람, 당신의 모든 행동들이나 업무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만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하나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큰 그림을 멀리 긴 안목을 가지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관리자를 원합니다. 솔직히 하나하나 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하나하나 부하 직원들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리더십이 부족한, 지도력이 부족한 회사 상사를 만나게 되면 이것보다 더 회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나 지도력을 갖춘 상사가 많은 회사가 당연히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고 아마 이 회사는 하나의 준비된 능력 있는 지도자, 상사가 10명의 훌륭한 하나하나 개인 부하 직원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사람은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부하 직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 우리는 스웨덴 말,
스웨덴 말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스웨덴 사람이고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어필을 못하고 전달을 못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 이 능력은 꼭 이 사무관리직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점점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고 명료하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내가 A를 줄 때 상대방도 이 말을 듣고 A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 나는 A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들이 어떤 사람은 B라고 해석을 하고 C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집단은 잘 굴러갈 수가 없겠죠. 또 일 처리를 함에 있어 우리는 당신이 체계적이고 아주 능숙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즉 이 말은 일의 능률이 있는 사람, 일을 함에 있어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할 때 업무 순위를 잘 정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급한 일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또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즉 이 말은 전문성이나 분석력,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지력, 이런 모든 능력들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분석에 의거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독립적인 결정을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람. 즉 확신에 찬 사람. 이를 결정을 하고 확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도 앞서 그 구인 광고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우리가 뽑는데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인간성, 인간됨됨이,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질들, 여러 가지 특성들이다. 물론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 새로운 식구,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라는 것은 많은 모험과 리스크를 담고 있겠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고정 비용 지출이 더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특히나 스웨덴 같은 사회에서는 100원, 이 직원에게 나가는 월급이 100원이라 할 경우 이 회사 내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 한 사람당 비용은 100원이 아니라 17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한번 고용을 하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싶을 때 이 사람을 또 해고하는 과정이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 구인 광고 하나하나 문구를 제작을 하고 사람을 뽑는데 아주 큰 심혈을 기울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 비용과 법적인 문제로 스웨덴 기업들은 웬만하면 사람들을 안 뽑고 그냥 기존의 직원들에게 더 많은 업무량을 늘려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슈퍼맨, 슈퍼워먼, 성인 군자, 완벽한 사람들을 뽑는 그런 구인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